달봉님, 느끼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옵션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옵션의 본질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제목을 딱 잡아놨는데, 사실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인가를 딱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설명하는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요, 딱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그 설명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옵션이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선 제 답안이 정답은 아니고요. 뭐 하나의 모범 답안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 모범 답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옵션이란 꿈이다. 꿈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조금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옵션은 변동성이다. 변동성 그 자체다. 이것이 제가 옵션을 보는 방법입니다. 느낌님, 옵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은 꿈이다 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옵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옵션은 옵션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이네요. 자, 옵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옵션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으니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놓고 보면, 시장 상승 시는 콜이고 시장 하락 시는 풋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옵션 쪽에 이게 매몰되다 보면, 시장 상승하면 콜이다, 이게 아니라 시장 상승하면 풋을 팬다,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내려가면 풋이다, 이게 아니라 콜 패는 장이다, 이렇게도 접근하게 됩니다. 옵션 매도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자, 콜옵션이란 우선 상승장이니까 제가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림을 하나 갖다 붙였거든요. 시장이 상승하면 올라가는 게 콜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수직으로도 날고 이륙도 하지만 착륙도 합니다. 즉 콜옵션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언제 내려갈까요? 느끼님, 콜옵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언제 하락할까요? 콜옵션 하락은 시장이 하락할 때와 시장이 횡보할 때 두 가지 경우 다 하락합니다. 콜옵션은 시장이 상승할 때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옵션에 대해서 정의나 어떤 이런 그 개념만 오늘은 좀 짚을 거기 때문에 아주 깊이 복잡하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옵션 책들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챕터 1 콜 매수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콜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상승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지수가 260일 때 270 콜 행사가는 지수가 265가 되었을 때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상승할 때 옵션이다. 그래서 콜옵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 매수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개판인 책입니다. 그런 책은 덮어갖고 찢어버리세요. 처음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대한민국 교과서들은 다 콜 매수부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시장에 뭐 어떤 그 할아버님에 해당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대선배님이신데, 삼산 이수님이 쓰신 책이나 아니면 그분 강의나 이런 데 보면은 그분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또 원어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잘 알아요. 콜옵션 매수부터 그 미국 책들은 안 나옵니다. 콜옵션 매도부터 챕터 1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콜옵션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콜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콜옵션을 매도 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콜옵션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이저들의 농간에 의해서 돈을 잃는 구조의 시장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콜 매수부터 공부하시면 돈 잃습니다. 콜옵션이 무엇인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의 시작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게 콜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콜옵션이다라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콜옵션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옵션은 무슨 뜻인 줄 아실 것 같고. 느낌님, 콜이죠, 콜. 콜이 무슨 뜻입니까? 콜, 부른다는 뜻이에요. Hey, 콜. 부르는 거예요. 뭘 부릅니까? 상승 한계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옵션은 투기 상품이 아니라 해지 상품입니다. 시작에 나올 때. 우리가 접근을 투기 상품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자, 현물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현물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이. 근데 이 까짓 거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200원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달 내로 1,200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1,200원에 사겠다?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팔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1,200원에 콜을 부르는 거예요. 콜. 1,200원 콜옵션을 발행하는 겁니다. 매도 치는 겁니다. 1,200원에 콜을. 자기 자산을 1,200원에 부르는 거예요. 이제 현물 기준으로 콜옵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래하면서는 선물하고 옵션을 같이 거래하니까 선물로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느낌님. 260 선물 지수에 매수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와리가리 해요. 지금. 와리가리 하는데 막 빠져봐야 0.5p 뭐 올라봐야 한 1.5p 해서 와리가리 해요. 근데 이 지금 시장 흐름상 262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럼 내가 콜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260짜리 이 선물을 262에 사주겠다? 그러면 콜! 난 팔겠다? 그 가격에 262에 콜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콜옵션이에요. 요 개념 이해되세요? 느낌님? 이거 어느 책이나 어느 누구도 저처럼 접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저랑 공부 시작하시면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옵션의 신세계일 수도 있고 신세계라기보다는 저는 제대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콜은 시장이 오를 때 가능성을 매수해서 리스크를 주고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사라고 메이저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콜옵션은. 그렇게 배우면 시장에서 당합니다. 메이저들이 지들의 260짜리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들은 262까지 올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여건상. 그렇다고 지금 내릴 시장은 아니에요. 260짜리 선물을 지들은 매수하면서 262 콜옵션을 부르는 겁니다. 발행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260에 선물 사면서 262.5 콜을 매도 치는 겁니다. 그들의 의사 표현이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상승 한계 가격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승 한계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260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데 한 달 내내 가도 270은 가기 어렵다. 그럼 270 콜을 부르는 거예요. 270 콜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CP 왜 못 올라와? 지금 262점 막 이게 어저께 255였는데 지금 5p나 올라왔는데 260까지 왔는데 270 콜 메이저들이 불러놨죠. 그거 사는 거예요. 우리는 270 콜을 사고선 지수 올라가라고 기도해요. 내일 265까지 왔어요. 이제 5p만 더 올라오면 내 거 날라가죠. 이제 270 콜이.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만기주도 됩니다. 지수가 260까지 옵니다.
근데 내가 산 콜 가격은 왜 올라가는 게 점점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만기 날 됩니다. 267에서 265로 내려갑니다. 내 거 0.01 돼버립니다. 돈 그렇게 날립니다. 옵션 매수하는 사람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단타로 사서 팔고 끊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옵션 매수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콜 매수부터 배워서 장에 접근을 하면, 제가 너무 이제 좀 비약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래를 하게 되고 자신의 거래에 어떤 형태든 그런 성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콜을 매수해서 상승장에 이익을 못 보거나 심지어는 손해도 보게 되는 것이 콜옵션 매수입니다. 콜옵션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갈 거라고 콜 부르는 가격입니다. 자산을 가진 이들이 부르는 상승 한계 가격을 콜이라고 합니다. 현물 주식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 큰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는 아마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더 가능성도 없고 그 정도면 내가 그 가격에 내 자산 전부 팔아 넘기겠다 라고 콜 부르는 가격이 바로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에는 행사 가격이 있는 겁니다.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이 가지는 의미는, 자 260인 지수 상황에서 262콜을 부르는 사람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60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270콜을 부르는 사람들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올라갈 폭이 더 크다고. 280콜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시장은 폭발할 거라고 믿는 이들이고요. 개념적인 접근 부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느낌님, 콜옵션이 뭐다 이해되세요? 뭐 어디 가서 콜옵션이 뭐다 그러면은 상승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콜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자산을 가진 이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한계 가격이다. 그것이 그 콜의 행사가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100%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콜옵션이 뭔가. 여기다가 콜옵션이란 현물 자산 보유자가 부르는 콜하는 상승 한계 가격이자,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긍정적으로 상승 기대 가격. 또 다른 말로 하나 바꿔볼까요? 상승 시 만족 가격. 자산 보유자가 그 가격에 가면 팔겠다, 만족한다, 더 이상은 안 간다, 한계다,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기대한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콜옵션을 발행하는 콜 매도자들이 부정적인 이들이 아닙니다. 시장을 하락으로 보는 이들이 아니라, 콜 매도자들은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들은 돈 100, 200 갖고 질러대는 이들이 아니에요. 옵션 세계에서는 메이저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들이 콜옵션 매도를 누가 하냐면 탱탱하게 자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현물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요 이상은 못 올라가 라고 부르는 가격이고, 여기까지는 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가격이면서, 여기까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털어버릴 거야, 상승시 만족한다는 가격입니다. 이것이 콜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콜은 260이 있고 262가 있고 265가 있는데 얼마큼 올라가면 얘가 얼마큼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뭐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콜의 행사가를 공부하는 방법은 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낌님이 시장을 보시다가 상승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딱 왔는데 지금 지수가 262다. 그러면 콜 265를 딱 보고 또 콜 270 두 개를 콜 차트를 딱 꺼내 놓고 이 콜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선물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 세 개의 차트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알아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콜옵션이 뭐다,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옵션은
콜옵션은 상승 한계 가격이자 상승 기대 가격이며 상승 시 만족 가격입니다. 제가 복습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풋옵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역시 풋옵션도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장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 풋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자, 느낌님, 풋옵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밉습니까? 제가 먼저 그럼 답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우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팔 수 있는 권리 딱 이렇게 얘기하죠. 콜은 교과서에 살 수 있는 권리, 저거 다 개소리라 그랬죠. 팔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그렇게 공부하면 이건 메이저들의 농간이에요. 풋옵션 매수해서 팔 수 있는 권리야. 시장이 내려가면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이 풋옵션이니까 풋 매수해라는 메이저들의 농간이 담긴 개념입니다. 자,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풋옵션을 매수하라고 종용하는 투기적 행위를 종용하는 메이저 입장에서 농간이 담긴 개념입니다. 자, 풋옵션은 역시 풋 발행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풋옵션은 누가 발행할까요? 풋옵션 발행하는 사람들, 현물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행할까요? 자, 결론부터 아닙니다. 풋옵션 발행이라는 게 매도입니다. 풋 매도. 콜 매도는 콜 발행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풋 발행 그러면 풋 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물을 갖고 있는데 풋을 발행합니다.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들 현물 갖고 있어요. 자, 시장이 하락합니다. 메이저들이 현물 갖고 있는데 시장 하락한다고 이 사람들이 현물 다 팔겠어요? 그렇게 거래 안 합니다. 무슨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물건 떨어졌다고 뭐 땡처리 하듯이 주식 삼성전자 잠깐 떨어진다고 삼성전자 가령 성적이 좀 실적이 안 좋았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휴지처럼 버리겠어요 얘네들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선물 매도 때립니다. 현물 자산 갖고 있으면서 선물 매도를 때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라는 등에 현물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 메이저들이 당장은 시장에 하락한단 말입니다. 한두어 달 정도. 선물 매도를 잔뜩 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체 포지션 방향을 하방으로 밀어가요. 근데 옵션은 한 달마다 떨어지죠. 풋이 무슨 뜻이에요, 느낌님? 풋, 짚어두다라는 뜻이죠. 짚어두다, 두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현물 보유자가 자기 재산이 최소한 아무리 시장이 내려가지만 이 아래 가격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 라고 자신있게 풋 집어두는 것이 풋옵션 매도 발행입니다. 느끼님 좀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1000원에 사서 갖고 있는데 그래 시장 내려갈 수 있어. 900원, 800원, 700원. 그러나 500원까지는 용납 못해. 500원에 풋 집어둔다는 얘기예요. 풋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풋 발행이라는 거는 상승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풋 발행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콜 발행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는데, 그래서 콜 발행이랑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 매도 발행은 하방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계 가격 또는 만족 기대 가격으로 위에다가 딱 콜하고 부르는 거죠. 위에를 이 정도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 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는 이제 더 안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겠어 라고 콜 매도 발행을 하는 것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시장에 내려가는 것에 동의는 하나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인정 못해 하고 풋 집어두는 것이 풋입니다. 풋 발행입니다. 자, 제가 발행 개념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랑 완전히 달라지죠. 자, 상승장이면 콜이야 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콜이었지 뭐. 시장 내려서 오늘 풋이었죠. 풋이었지. 딱 이래요. 자, 증권사 직원들 간에 그 직원들이 아니라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좀 돈 좀 굴리는 애들, 자기 돈 아닌 돈 굴리는 애들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콜 때리는 거지 콜 풋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콜 때리는 날이었지.
아, 오늘 풋 잘못 때렸다가 거시기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생각이 우리 개인들이랑 정말 거꾸로 해요. 걔네들은 이깁니다.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항상 이깁니다. 걔네들이. 우리는 굉장히 목표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잘 이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 지나고 한번 이렇게 자기 계좌를 보면 솔직히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길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자꾸 기억에 남겨둡니다. 근데 솔직하게 자기 계좌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자기 계좌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왜 시장에서 지고 있었느냐? 공부한 것 자체가 메이저들의 농간이 담긴 개념으로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그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선 핑계를 대죠. 아, 내가 신법이 안 좋았어. 아, 여기선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어. 뭐 모니터에 멋있는 말 많이 붙여놓습니다. 거래할 때 모니터에 붙여놓은 말들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요, 느낌님 제가 봤을 때는 옵션의 50%를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는 게. 아, 느낌님, 풋 매도 발행이다. 이거 좀 개념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해되세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2번. 개념 이해가 된다 그러면 1번. 아,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거라 풋 매도 발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풋을 발행하는 이들은 풋 매도를 치는 이들이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에 동의는 하되, 그러나 이 가격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풋 짚어두는 겁니다. 그게 풋의 행사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264.9, 265까지 갔다 64.9라는 중요 맥락 깨면서 쭉 내려왔죠. 262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한 263점 초반에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263에 마무리됐으니까 오늘 시점에서 풋을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발행을 했어요. 257 쪽에다가 많이 매도 발행을 했다. 그럼 외국인들이 풋을 매도했으니까 그 공부 안 한 무식한 애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외국인들이 풋 발행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장이 왜 내려가냐고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공부 안 한 애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자, 외국인들은 시장 하락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257 자리에서는 내 그냥 안 둘 거야. 거기만 내려와봐. 내가 다시 쫙 끌어올릴 거야. 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풋을 발행했다는 것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일종의 어떤 집계 누계를 놓고 보면은 막 이렇게 매수된 걸로 보이고 그러거든요. 누적으로 보세요. 누적으로. 옵션 전체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증권사, 투신사 옵션 매수 누적 없습니다. 전부 매도 누적입니다. 걔네들이 옵션 매도 발행을 안 하면 옵션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매수했다는 얘기는 다 환매수한 겁니다. 환매한 겁니다. 걔네들은 옵션 매수다. 그럼 다 익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증권이들이 또라이 짓 해갖고 손절합니다. 증권애들은. 걔들은 시장 영향력이 없어요. 증권애들은. 외국인이 시장의 주인입니다. 나중에 시장 조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강의도 좀 제가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제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풋 매도 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물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 자, 콜옵션 발행은 자, 위로는 더 이상 못 가. 상승 한계 가격을 콜한 것이고, 또 상승 시 기대 만족 가격입니다. 현물자산 보유자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때 콜옵션 발행을 합니다. 현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때 콜 매도를 칩니다. 콜 매도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현물 자산 보유자가 시장이 내려가는 것에 동의를 하되 여기까지는 더 안 내려가라고 풋을 짚어두는 거예요. 옵션을 짚어두는 거예요. 풋을. 요게 풋옵션 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풋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장 하락할 것 같을 때 현물 매수자들은 선물을 매도 치고요. 그러면 자기 포지션을 밑으로 끌어당겨 놨죠. 그 다음에 풋 매도로 그 전체 포지션을 해칭하는 겁니다. 자, 느낌님. 자, 우리는 시장 조종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현물을 갖고 있죠. 시장이 내려갈 것 같죠. 얘네들 선물 매도 칩니다. 그럼 걔네들 포지션은 밑으로 갑니다. 근데 더는 안 간다고 풋을 짚어둡니다. 아래쪽에. 그게 풋 매도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운영합니다. 시장 수급을, 이 개념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시장 수급 주체별 수급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뭣도 모르는 애들이 주체별 수급이 맞네 안 맞네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시장의 맥을 짚으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접근해야 돼요. 틀릴 때도 있지만 주체별 수급은 그렇게 접근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칭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해를 할게요.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은 그 메이저들의 농간이 담긴 그 교과서적 개념이 아닌 시장 조종자들의 개념으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했으니까,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현물 자산 보유자들이 콜 발행을 했다는 거는 해칭 행위가 되겠죠. 근데 느낌님, 현물 자산 보유자가 풋 매도를 쳤어요. 풋 발행을 했어요. 이게 해칭일까요? 현물 매수에 풋 매도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치 행위가 아니에요. 풋 매도는 시장 상승이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자들,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도 액티브한 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시장을 확 엿장수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 형님급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날 변동성이 터질 때 보면 얘네들은 현물 보유에다가 선물 매수에다가 풋 매도까지 때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이 현물 보유자가 풋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해칭 행위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투자 리스크를 각오하고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풋 매도를 칠 때는 비싼 풋을 확 패고 들어갑니다. 시장 상승할 때 뭐 6.0, 7.0짜리가 딱 반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깨면서 들어가거든요. 7.0짜리 풋 매도 쳐갖고 한 이틀 오버 시켜갖고 그거 한 70% 따먹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옵션 매도 공격적으로 할 땐 그렇게 해야 하면 그 선물 매수하는 것보다 콜 매수하는 것보다 풋 매도 리스크가 더 크다. 옵션 매도 오버하는 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옵션 매도 아무나 못합니다. 돈 좀 있어야 하거든요. 본계좌로 돈 좀 있어야지 옵션 매도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옵션 매도 오버가 리스크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리스크는 큽니다. 당하면 작살 날 수 있어요. 옵션 매도 오버 잘못하면. 뭐 anyway, 자, 현물을 매수하고 자신의 현물 해칭을 위해서 선물을 매도한 다음에 최소한 이 정도 자리는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풋옵션을 짚어두는 겁니다. 자리에. 이것이 풋옵션을 매도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풋 매도요 풋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풋옵션이에요. 제가 도끼로 딱 찍어내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풋을 이렇게 딱 팬다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풋 매도가 선물 매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행위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칭에 대해서는 현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콜 매도를 치는 게 해칭이고, 풋 매도는 공격적이라면 풋 매수가 해칭이 되겠느냐 과연. 네, 선물 매수 플러스 풋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해칭이 될 것 같죠. 자, 느끼님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느끼님 들리시면 1번, 듣고 계시면. 느끼님, 그 선물 매수 플러스 풋 매수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느끼님 계세요? 말씀 없으시면 강의 여기서 종료하고요. 아, 저 발봉님도 계시는구나.
발봉님 들리세요? 아, 예. 그럼 발봉님한테 여쭤봐야지. 왜냐면 제가 지금 듣고 계신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혼자 쇼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아, 우리 보통 보면은 커버드 콜이라고 하죠. 선물 매수 플러스 콜 매도 친 거. 선물 매수에 풋 매수를 했어요. 그것도 해칭성이기는 하죠. 두 개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답을 찍고 들어갈게요. 선물 매수 플러스 콜 매도는 커버드 콜이라 그래서 시장의 점진적 상승에 대해 먹어보겠다라는 오르락 와리락 내리락 횡보장에서도 콜 매도 쪽에서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것이 커버드 콜입니다. 근데 선물 매수를 풋 매수로 해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풋 매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저기 프로텍티드 풋이라 그러거든요. 방어적 풋이라 그래요. 방어적 풋이라고 부르는데 선물 매수하면서 풋 매수를 지른다는 얘기는 위로 상방 슈팅 나온다고 베팅하는 게 선물 매수 풋 매수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어디 가서 고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입으로 오는 고수. 선물 매수 플러스 풋 매수는 자 외국인들 포지션 볼 때 외국인들이 풋 매수했다고 시장이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지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자 현물 쪽도 매수를 하고 선물도 지금 매수를 해요. 근데 풋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이거 위로 상방 슈팅한다고 베팅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메이저들은 해칭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현선물 동시 매수를 했다면 시장을 위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콜 매도를 해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방 슈팅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콜 매도를 해칭했다는 얘기는 콜 매도를 해칭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집잖아요. 그 집지를 않는 거예요. 풋 매수를 해칭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짚어두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짚으면서 사두는 어떤 매도 발행하는 애들에 대한 것을 감아치면서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됐을 때 되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이 선물 매수, 현물 매수 하면서 풋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풋 발행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행을 했잖아요. 그거를 발행한 거를 샀어요, 얘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상방 슈팅 한번 할 건데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내가 져서 시장이 내려갔을 때 니네들이 이 이상으로 내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두니까 나는 이 정도는 보험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풋을 발행한 애들이 그런 거죠. 풋을 발행한 자리가 매도 친 애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이. 매도 쪽에 그 자리에. 풋 발행하는 애들은 하방을 보는 애들이에요. 하방을 보는 애들이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풋 발행을 해놓은 그 자리에 그 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 옵션을 사면서 시장에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걔네들이랑 싸움박질을 해서 외국인들은 위로 쏘겠다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졌어요. 졌지만 걔네들이 풋을 발행했던 그 자리의 옵션을 샀잖아요. 권리를.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샀으니까. 내려가면 대박 치는 거니까 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풋 매수가 해칭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해칭을 그 선물 매수에 풋 매수로 해칭 들어가는 행위는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성격으로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상방 슈팅에 대한 크게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 풋 매수 잡았다. 양매도자는 전부 다 털어내야 됩니다. 전부 털어내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 경우에는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래로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매도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의 변화들, 시장 수급을 보면서 이것이 콜과 풋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접근, 그리고 발행하는 이들, 시장의 주인들이 콜과 풋을 왜 발행하고 왜 환매수하는지를 이해하고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자신의 거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80%는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10%씩 우선 요거는 느낌님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인데요. 양매도란 무엇이냐? 자,
양매도는 느낌님 방향이 있을까요? 양매도에 방향이 있을까요? 방향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00짜리 콜 매도와 4.00짜리 풋을 매도를 같이 잡았어요. 이 양매도를 쳤어요. 양압이 5.00입니다. 이거 좀 상방으로 가면 이익이 나겠죠? 기본적으로 1.00짜리 콜을 매도치고 4.00짜리 풋을 매도치고, 상방으로 가면 상방형 양매도죠. 이거는 2.5짜리 콜을 매도치고 2.5짜리 풋을 매도쳤어요. 이거 방향은 델타가 중립이죠. 그죠? 거꾸로 콜을 4를 치고 풋을 1짜리를 쳤어요. 요거 하방형 양매도죠. 근데 이 시장의 상승이 폭발하거나 하방으로 슈팅이 나오는 날엔요, 상방형 양매도를 잡았는데 그게 손실이 납니다. 자, 아주 웃기는 일이 나올 수 있어요. 1.00짜리 콜을 매도치고 4.00짜리 풋을 매도쳤어요. 시장이 상방 슈팅이 나옵니다. 양압 5.00인데 양압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 딱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현선물 무지하게 샀어요. 현선물 무지하게 사갖고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막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풋을 매수를 이렇게 질러놨어요. 외국인들이 풋을 매수 질렀어요. 자, 방어적 풋이죠. 외국인들이 풋을 매수를 질러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메이저가 풋을 환매하고 있어요. 풋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4.00에 친 풋이 가격이 안 내려가요. 근데 상방 슈팅에다 외국인들이 질렀죠. 1.00짜리 콜 어떻게 됩니까? 6.00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럼 양압 어떻게 되겠어요? 4.00짜리 한 3.00, 한 1밖에 안 빠졌고 3대 있는데 1이 6대 있죠. 양압이 9대요, 9. 그러니까 양매도 때는 양압이 5.00에 양압을 쳤는데 시장 상방 슈팅 나오니까 양압이 9.00이에요. 그거 구경도 못하고 이제 로스컷 됐겠죠. 그런 시장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양매수 하면 됩니다. 양매수, 콜매수 하면 돼요. 근데 콜매수만 하지 말고, 왜냐면 그냥 안 주기 때문에 콜이랑 풋을 같이 잡아놓으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양매수 잡으나 콜매수 잡으나 수익 나중에 똑같아요. 결국 보면 해칭 아까워할 필요 없거든요. 자, 이 양매도 공부를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내가 양매수 기회가 왔을 때 이걸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매도는 변동성 거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변동성. 옵션은 제가 처음에 옵션의 본질 얘기할 때 옵션은 꿈이다.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네덜란드의 튤립 있죠.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옵션도 그렇습니다. 옵션도 시장이 상승을 시작하는 장 정말 그렇게 나오면요, 요즘에 구경을 잘 안 시켜줘서 그렇지 나오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옵션 매도, 양매도, 콜매도 친 사람들 끝을 모르고 올라갈 때 작살납니다. 근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변동성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다가 튤립값 폭락했던 것처럼 어느 그 순간이 되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양매도는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꼬꾸라질 때. 인간의 부푼 꿈이 그렇게 끝을 모르고 기어 올라가고서는 양압이 터지듯이, 자, 풍선의 바람이 꽉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던 게 김새기 시작하는 거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빠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면요, 양매도 엄청나게 수익냅니다. 양매도를 시간 가치나 따먹으려고 하는 세타 양매도로 접근을 하면 초과상관 다 태웁니다. 그게 아니라 옵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옵션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세타 양매도 치는 사람들이 돈 깨지는 거 구경하면서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옵션이 풍선에 바람 빠지면서 쭉 빠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자, 배가 변동성을 매도 치는 것이 양매도입니다. 이 양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배가 양매도고 제대로 된 양매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매도를, 대표님,
대충 때려놓고 사우나 가기 위해서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옵션의 양합을 관찰하셔야 돼요. 양합. 옵션의 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양합 차트도 관찰을 하셔야 되고 장중에. 양매도자는 양합을 거래하는 겁니다. 선물 매수자와 선물 매도자는 선물 지수를 거래하죠. 현실적으로 양매도자가 거래하는 대상은 양합이에요. 자기가 거래하는 대상을 차트도 보지 않으면서 양매도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합도 안 보면서 무슨 양매도를 칩니까? 양합을 차트로 구현해서 관찰도 안 하면서 무슨 양매도를 해요. 뭐 대충 때려놓고 되면 양합 죽으니까 돈 번다. 그렇게 대충 하면 대충 돈 이렇게 됩니다. 시장은 정교하게, 간악하게, 갈랄하게 우리도 계좌에 돈을 뺏어 가거든요. 있을 때 솔찬히 아끼고 아껴서 잘 관리하십시오. 자금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면서 그 양매도 굉장히 좋은 거래 기법이에요. 그리고 승률이 9할, 최소한 7할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욕심 없이 자기가 진입하는 자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 원칙을 전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 원칙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모니터에나 붙여놓으면 될 얘기들이고, 구체적인 거래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거래 로직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래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틀의 범위 내에서 양매도를 해 나간다면 좋은 거래 기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매도는 돈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오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여계좌로 일중의 양매도는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양매도를 4세트는 때릴 수 있어야, 그러니까 옵션 8계약 정도를 때릴 수 있어야 좀 해볼만 합니다. 양매도를. 그리고 양매도 2세트 정도만 평균적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한 세트만 운영을 해도 본업, 전업이 아니시라면 자신이 그 목적한 어떤 그런 수익은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 꾸준히 잘 버는 듯 하다가 일순간에 다 날리고 자신의 원금까지 뺏기게 되는 게 양매도라는 거를 먼저 아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양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은 느낌님이 요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옵션이 뭐다라는 얘기를 이제 느낌님이랑 발봉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마 진도를 더 빨리 빼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양매도는 배가 변동성을 매도해서 패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강의를 제가 또 시간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옵션을 가지고 기준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변동성이란 어떤 것을 변동성이라고 하는지, 양매도를 하기에는 정말 기본 이해입니다. 무엇을 변동성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옵션 가격의 기본 움직임은 어떠한지, 그리고 옵션에서의 정박 리듬과 업박 리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의 후속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면서 이걸 간단히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전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변동성에 대한 이해는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없으니까 우선 그 변동성 거래의 아주 기본은 양매도가 되겠죠. 양매도와 양매수가 변동성 거래니까 그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요. 옵션 가격의 기본 움직임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콜옵션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옵션 가격은 일단 밋밋하게 움직입니다. 기본 움직임이. 그러다가 어떤 특정 순간이 되면 갑자기 움직입니다. 갑자기 본격적으로 옵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옵션의 정박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제 업박 리듬은 정박 리듬이 아닌 박자가 어긋나는 리듬이 나오는데, 이건 시장에 큰 임팩트가 있을 때 업박 리듬이 나옵니다. 업박 리듬 나오면 양매수 잡으면 대박 칩니다. 자신이 업박 리듬을 이해하면 정박 리듬이 아니다? 그러면 변동성 매도 포지션은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일단 정박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변동성 매도 포지션은, 합성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든 콜레이쇼든 풋레이쇼든 양매도든 뭐 시걸 포지션이든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업박 리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변동성 매수 베팅을 들어가야죠.
합성은 변동성을 매도 치는 것만이 합성이 아니에요. 양매수도 합성입니다. 콜매수도 합성이 될 수 있어요. 풋매수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베팅한 것이라면 그것은 합성입니다. 옵션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합성 거래를 한다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방향성 거래를 하시겠다? 그러면 옵션 거래하지 마십시오. 옵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고 옵션을 관찰만 하시고 그걸 근거로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자신의 익절폭을 넓혀 가져가시고 변동성이 없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방향은 상방이다. 그러면 빠따 짧게 잡고 배팅 짧게 끊어나가면서 하시면 되시고 변동성을 그렇게 방향성에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신의 차트를 뭐 5분 차트 보던 걸 1분 차트로 한다거나 뭐 기본적으로 30분은 보면서 했었는데 이거 뭐 그렇다 그러면 5분을 기준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옵션을 이해해서 변동성을 파악한다면은 자신의 거래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아마 그 발봉님께서 옵션을 거래하지 않으시니까 발봉님 경우에는 옵션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시장을 관찰을 하시면서 자신의 방향성 거래에 그렇게 이용해 나가시면 그 거래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느낌님은 옵션을 거래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제가 그 양매도 치지 마시고 저랑 공부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그랬어요. 지금 당장도 공부를 좀 더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저랑 이제 첫 강의 첫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게 많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뭘 공부했구나라기보다는. 느낌님 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제 네이버 카페 쪽에 있는 내용들이 한 책 10권 이상의 내용은 될 거예요. 다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 갖고 뭘 어떻게 뭐부터 봐야 될까 이게 조금 접근하는 게 어려워서 글들은 다 봐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글들인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뭐 하실 부분이 있으실 테고 우선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그 합성의 시작 해가지고서는 뭐 그릭스에게 잔뜩 써놓은 거 하나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우리 저기에도 네이버방이 아니라 여기에도 올려놨거든요. 아프리카에도. 그거는 수시로 읽어보세요. 내용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랑 강의 한번 들으시고 읽으시면 지난번에는 이게 뭔 소리야 했던 게 읽히는 부분들이 조금 또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저랑 계속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그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게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시고 제가 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 읽으실 수 있거든요. 뭘 봐야 되는지를 또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자 옵션 거래 기초라고 해서 이제 합성 전술에 자 느낌님 이거 보이세요? 요것만 메모하셨다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합성 전술란에 옵션 거래 기초라는 글이 있어요. 합성 전술란에 옵션 거래 기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읽어보시면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글을 보면은 보다가 때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 제 강의가 또 한번 정리가 되실 것이고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쓴 글을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로 좀 가볍게 푸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글 하나 추천을 드리니까 복습 삼아서 느낌님 요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정리가 쫙 되실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저랑 이제 첫 강의 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대부분 질문 이렇게 시간 드리면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 없으시면 1번 다 아셔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는 지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질문 지금 하실 건가요, 느낌님? 지금 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느낌님은 이제 저희
용두목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뭐 일쪽에 전격적으로 같이 하시겠다고 동참하셔갖고 우리 저 패밀리시기 때문에 제 거는 다 느낌님 거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다 요청을 하십시오. 다음 강의 일정은 제가 방송 마치고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녹화 종료를 위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첫 강의 옵션의 본질, 옵션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진행했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